네, 안녕하세요. 오버테일 링스 스터디. 아마 이게 10주차 거를 녹화해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따가 말하겠지만, 13주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1주차가 마지막인데,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1부, 2부, 3부 나눠가지고 하는 교수님의 허락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13주차. 근데 제가 시험 때문에 2주차를 빠졌죠. 그러면은 11주차, 12주차 어디 갔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귀찮은 것도 있고 편집을 하기도 귀찮은 것도 있어서 아직 안 올린 것도 있고 또 1부를 안 했는데 2부, 3부부터 할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수업은 1부로 시작을 하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2부, 3부를 끝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제가 할 수 있을까 안 될까 모르겠어요. 제가 제주도 갔다가 그날 방을 빼야 되나 다음날 빼나 싶어가지고 암튼 여러분이 알아두실 거는 원래보다 2주차가 더 늘어났다. 그리고 아마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은 마지막 수업이니까 다다음 주 따로 할지도 몰라요. 기출문제 같은 거만 들고 와서 아무튼 거의 끝이 다 따랐고 그 그동안 밀린 영상들이랑 그런 것들은 다음 주까지 무조건 올린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면서 편집할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시험 기간이니까 그런 걸 안 하게 됐거든요. 아무튼 시작해봅시다. 이렇게 몸이 아프지. 아, 일단은 오늘 배울 내용은 네트워크의 개념 부분이랑 네트워크 장비 부분일 거고요. 일단 네트워크 많이 하잖아요.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하시면은 상호 연결해서 정보 교환 및 처리, 자료 및 하드웨어 공유 등을 통해 두선 통신망이죠. 이거 부분도 네트워크라는 게 뭐 ICT 쪽이면은 이제 OSW 오픈 소프트웨어 소프트도 아마 OSW가 있죠. 여기에서 리눅스를 다뤄요. 리눅스를 교수님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리눅스 결국 다뤄요. 제가 이번에 이거 시험을 보면서 리눅스 역시 자격증 공부한 성과가 있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왜냐면 이게 막 리눅스 명령어 같은 거 외우라 그러고 리눅스 이런 통신망 형태 외우라 그러고 무슨 뭐 별형, 망형, 성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외우라 그래요. 아무튼 규모에 따라 네트워크가 나뉜다.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웨는 별로 안 봤어도 랜이랑 완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완은 와이파이에서 많이 봤을 거고 랜은 랜선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막 랜카드. 랜은 로컬 아리아 네트워크, 웨는 메트로폴리탄 아리아 네트워크, 완은 와이드 아리아 네트워크. 그래서 일단 랜부터 여러분한테 제일 익숙하죠? 가까운 지역을 하나로 묶는 근거리 통신망. 당연할 거라 생각을 해요. 맞지. 이거를 한 줄 알았네. 여러분 이거 안 봤죠? 잠깐만, 왜 여러분한테 이걸 한 거 같냐? 기분 탓인가? 아무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이큐브에서 했던 기억은 있는데 오버테일에서 한 기억이 아직 없는데 이 하이큐브에서 하다가 잡담이 너무 많아져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아서 오버테일 거를 하이큐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에 형들이 뭐냐면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었는가. 그래서 보면은 성형 스타형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중간에 허브가 있고 여러 컴퓨터가 이 허브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거 스타트가 아니라 스타형이겠죠. 못하겠죠. 하여튼 중앙에 이제 중앙 컴퓨터가 각 컴퓨터와 통신하는 방식 포인트 투 포인트. 이게 P2P가 퍼슨 투 퍼슨이겠죠.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을 연결을 하고 중앙 집중식 형태로 고속 대규모 네트워크에 이용함. 애초에 여러분이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타형, 버스형, 링형, 망형 이 네 가지
왜냐면은 이따가 마지막에 문제 보시면 알 거예요. 어쨌든 장애가 발생해도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전체 네트워크가 중단된다. 이거 하나 파괴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회선수가 증가하면 제어가 복잡해진다. 당연히 뭐 10대 있으면은 이게 10개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훨씬 힘들겠죠? 그래서 이게 스타형의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버스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 정류장 느낌으로다가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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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류장 해서 어쨌든 한 회선에다가 여러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하나의 통신 회선에 여러 컴퓨터 연결해서 전송하는 방법. 한 번에 한 컴퓨터만 전송 가능해 컴퓨터 수와 성능이 반비례하겠죠. 수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떨어지고 수가 적을수록 성능이 올라가고, 신호 반사에 의한 상호 간섭을 막기 위한 종단기 존재. 구조가 간단해서 단말기 추가 및 제거가 용이. 딱 봐도 추가거나 제거하기는 쉬워 보이죠. 여기 그냥 연결하면 되고 삭제해도 되고. 상해 발생 시에 위치 추적이 힘들다. 예를 들어 막 이쪽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옌지 누군가의 문제인지는 힘드니까. 또 얘가 막 고장났다고 해서 전체 네트워크가 빠바바방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 보이듯이 연결 부위나 종단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종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문제 생기거나 이 부분에 문제 생기면은 저 네트워크가 다운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자체는 문제가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위치 추적은 힘들다. 제가 일어난 지 몇 분 안 돼가지고 잠겨 있어서 안 그래도 부정확한 발음이 더 부정확한 느낌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리형인데요. 리형은 원형 말 그대로 링 고리형이죠. 컴퓨터와 단말기를 원형의 통신회선에 연결하는 형태이고, 뭐 당연히 받은 내용을 전송을 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전송상에 충돌이 없다. 왜냐면은 충돌이 날 수가 없죠. 한 회선, 이렇게 말하면은 단변적으로 이거 두 개만 봤을 때 한 회선에 한 번만 연결을 하니까 이렇게 받고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노드 수가 늘더라도 성능의 저하가 적다. 왜냐? 결국은 이 두 개씩 연결하는 거니까. 하지만 노드 추가가 비교적 어렵다. 이제 포인터로 예시를 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포인터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좀 빡세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추가를 여기다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짜증나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좀 어렵다는 걸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노드 발생했을 경우에는 네트워크 중단, 이건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 끊기면 보내질 못하고, 얘 받은 게 없으니까 보내질 못하고 무한 루프를 할 테니까. 여기까지가 링형이고요. 내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말하는 게 내가. 다음 망형인데, 망형은 이제 스타형과 링형의 혼합 형태. 네트워크 장비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 갖추고 구물 형태로 연결. 이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건데, 보면은 비슷한 게 망형은 그 뭐냐, 링형이랑 스타형 써놨네. 혼합 형태죠. 이렇게 생긴 형태인데, 단점으로는 당연하겠지만 회선수가 많으니까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겠죠. 그리고 그 대신 장점으로는 영향이 적다. 애초에 얘랑 연결할 때 이거 끊겨도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이렇게 가도 되고 방법은 많으니까. 또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만 말한 대로 이렇게 바로 가지 않아도 다른 데 거쳐서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VPN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하지만 운영이 어렵고 장애 발생 시에 고장 지점 찾기 쉽지 않다. 물론 얘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다 끊긴 거겠지만, 물론 뭐 하나가 안 되는 것 같다면은 이제 하나씩 다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그 인터넷 그건데, 이게 보시면은 자 렌의 구성 방식으로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집에 물이 없네.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보통. 다양한 발생 시에도 시스템 영향이 적다. 그러면은 영향이 큰 거 뭐 있어요? 링형. 얘 절대 안 되죠. 머스형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왜?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장애 발생 시가 여기서 발생된 건지 아니면 여기 컴퓨터에서 발생된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아무튼 이 버스형, 망형은 당연한 얘기고, 스타형도 스타형도 솔직히 이 중간에 있는 허브가 고장난 게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라우터 이용해서 랜을 연결하거나 백본망을 구성할 때 주로 사용된다. 약간 사실 여기 백본망이 나오면서 답이 나왔지만 모른 척하고, 타격 발생 시에 고장 지점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면은 일단 스타형은 아니죠. 왜냐? 얘는 고장 지점 찾기가 바로 쉽죠. 얘랑 연결이 안 되니까 무조건. 그래서 여기서 망형이나 버스형 이걸로 나눠지지만 백본 망을 구성하기 때문에 결국 망이에요. 망형을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뭐 이런 거 있었고 69번은 하나의 통신회선에 여러 컴퓨터 연결해서 전송하는 방법으로 모든 장치들은 동등한 조건을 경쟁한다. 한 번에 한 컴퓨터만 전송할 수 있어서 연결된 컴퓨터의 수에 따라 네트워크 성능이 좌우된다. 보시면 한 번에 한 컴퓨터, 하나의 통신 회선에, 게임 끝났죠. 통신 회선에 쓰는 거는 버스밖에 없다. 한 번에 한 컴퓨터만 쓸 수 있고. 대충 이렇게 쉽게 나와요. 이게 기출문제의 전부. 이제 여러분은 마음 편하게 들으면 돼요. 여기부터는 약간 상식 퀴즈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컴퓨터 하는 사람이라면은 상식, 약간 그런 거 있죠. 약간 여러분이 물리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양자역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물론 양자역학이랑 비교하기 좀 그렇고, 뭐 뉴턴의 법칙들, 물리 법칙들을 알고 있는 약간 그런 기본적인 개념 느낌. 알 사람들은 아는, 그리고 그냥 주변 사람한테 말해도 대충 개념은 몰라도 용어는 들어본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기부터는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문제 안 나와요. 나와도 뭐 한두 문제 나오는데, 사실 이런 데서 막 아까 보셨죠? 슬라이드 한 10개 되는 거. 이 10슬라이드 다 외워가지고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냥 앞에 슬라이드 명령어 10글자 더 외워가지고 한 문제 맞추는 게 낫죠. 어차피 우리가 60점인가 70점만 넘으면은 그 패스인데, 한 문제당 좀 있더라 1.25점인가 하는데, 대충 어림 잡아서 한 30 몇 문제 정도는 틀려도 되는 거잖아요. 80문제인데 이 중에서 한 30문제는 틀려도 되는 거잖아요. 거의 40문제까지. 35문제 틀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대충 유튜브 틀어놓고 들으셔도 되고, 너무한가 그건? 아무튼 좀 가볍게 들어주세요. 랜 전송 방식이에요. 랜 전송 방식은 이더넷과 CSMA CD 이런 게 있고, 이거 CSMA CD는 모르셔도 되고 평소에 써먹을 일도 없잖아요. 아무튼 이더넷은 랜을 위해 개발된 네트워크 기술. 48비트 길이의 고유한 MA 맥 주소를 기반으로 상호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현소 매체로는 동축 UTP, STP 케이블.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허브 스위치 리피터를 사용하는구나 정도만. 이거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여러분이 서버 구성을 할 때 이제, 물론 제가 처음에 코딩을 할 줄 아시는 분이나 뭐 하셨던 분들이 있나 했을 때 그렇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물론 게임 개발 학회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웹을 하실 때
제가 웹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 스타일 아니라서. 아무튼 웹 코딩을 하실 때.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돈 벌기에는 웹이 제일 좋아요. 요청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 아무튼 각서 좀 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다. 언젠가 쓸지는 모른다. 이 지식을. 이더넷은 CSMACD 방식 사용하는데 뭐 신호 유무를 조사하고 단말기가 다른 단말기가 신호를 송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아 발음 미치겠다. 효율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모르셔도 돼요. 누가 CSMACD? 아니 이더넷까지는 알겠는데 이 방식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궁금한 게 아니니까. 그렇고요. 토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IBM에 의해 개발된 랜 기술로 표준화되었다. 뭐 IBM이 했으니까 또 뭐 이때 IBM은 약간 지금의 인텔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느낌? 아니다. 애플이 더 크죠 지금은. 애플보다 좀 더 큰, 아니지. 애플보다 크진 않았지만 애플급의 권좌에 있던 시기. 보니까 애플 시총이 2,000조가 넘었더라고요. 캬. 참고로 저는 소니입니다. 소니 너무 좋아. 미치겠어. 플스. 아무튼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랜 기술로 표준화가 되었다. IBM이 되게 표준화 기술을 많이 들고 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지? 제가 대한민국이 아쉬운 건데 표준화 기술이 없다? 대한민국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론 그렇다고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표준화 기술은 아니더라도 애플에 이제 이거 무슨 케이블이라 부르지 모르는데 애플 케이블 있잖아요. 막 애플이 약간 지들 마음대로 지들끼리만 하고 다니잖아. 막 이번에 맥북 저번에 C타입 나오기 전에는 막 또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생긴 케이블 쓰고 지들끼리만 갔잖아요. 이러니까 얘네들은 딱 BM이 확실하잖아.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게 돈 벌기, 어떻게 돈을 벌냐.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팔아도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 지들만 만드니까. 물론 우리 중국 형님들이 다 똑같이 만들어 주시긴 하지만 이미 가성비 포기하고 애플 사는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깨질 만큼 깨졌지 중국산을 사겠습니까? 모든 애플 사시는 분들이 깨졌다는 건 아니고 제 친구들은 다 깨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토큰링은 이제 랜 기술이고요. 토큰링 네트워크는 여러 스테이션을 하나의 링에 이어져 형성되고 데이터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여 한 컴퓨터에 다음 컴퓨터 순으로 전달된다. 토큰 링에서 알 수 있겠지만 아까 링형이 생각나죠? 이렇게 된 거 돌아가는. 그리고 데이터 전송을 위해 토큰이라는 일종의 사용권을 획득하게 한다. 이게 여러분이 정보반 안 하겠지만 제가 정보반을 했기 때문에 하나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토큰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정보만 하시게 되면은 엄청 많이 쓰는 툴이에요. 와이어샤크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네트워크 빨리 끝낼게요. 제가 졸려서 착각했다. 이게 패킷을 캡처하는 거거든요. 패킷. 여러분들 약간 해킹에 흥미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패킷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인터넷 세상에 돌아다니는 비트 덩어리. 그러니까 정보 덩어리. 그러니까 제가 막 말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친구한테 그냥 카톡으로 예를 들게요. 제가 A라는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야 뭐해? 하면은 이제 패킷이라는 게 나 A 하면은 패킷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패킷은 이 정보들을
나눈 거야. 내가 야 뭐해 하면은, 물론 제가 한글을 도청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은 딱 보내는 거죠. 야, 다음 거 보면 스페이스바, 다음 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면은 카카오톡 감청 쌉 가능. 여러분의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그런 사생활을 알 수 있는, 위험한가 요즘? 아무튼 그런 게 가능한 기술입니다. 어쨌든 이거에서 패킷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아씨, 마음이 아프네. 아무튼 그래서 패킷을 왜 말했냐면, 제가 토큰이랑 패킷 헷갈렸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이런 거 패킷으로가 그 통신할 때는 패킷이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면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무튼 그 링형이랑 똑같이 한쪽 방향으로 해서 다른 컴퓨터한테 계속 전달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토큰이는 일종 사용권 획득해서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웹패킹에서 나와요. 아니면 서버 같은 거 건드릴 때. 그리고 동축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 등을 전송 매체로 사용한다. 처음에는 빠르고 안정적에서 각광받았지만 지금은 쇠퇴하였다 정도? 그냥 중요한 건 없지만, 굳이 남들한테 아는 척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그거 IB에서 만들었잖아, 그거 완전 링형 아님? 토큰 사용해서 해야 되잖아. 이 세 가지면 되지 않나. 그리고 뭐 처음에는 빨라서 썼는데 지금은 별로 안 쓰지 않나? 라고 하는 정도?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아는 척하기 좋은. 근데 사실 이게 컴퓨터 되게 좋아하는 애들 있었잖아요. 걔네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이제 재밌다고 해야 되나, 의외로. 왜냐면 제가 이러고 있거든요. 아무튼 랜 전송 방식의 FDDI, 광섬유 케이블 사용하는 링 구조. 얘도 링 구조예요 결국은. 토큰 패싱 방법을 사용하고, 랜선이나 컴퓨터 사이를 고속으로 연결할 때 사용. 뭐 FDDI 가려주는 라우터나 브릿지 접선 장치로 링형 랜을 구성한다. 광대한 지역 랜이나 고속 백번 랜 구성에 사용된다. 솔직히 이것도 쓸모없는 것 중에서도 쓸모가 없는데 왜 넣었냐? 그냥 이것 때문에 아까 백번방 나왔잖아요. 그 문제 풀면서. 그래서 고속 백번 랜이 있길래 그냥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맨은 이제 보시겠지만 메트로폴리탄 뭐예요? 도시잖아, 도시. 도시 규모 네트워크. 규모는 멤버보다 작겠죠. 얘는 월드 아리아 맞나? 와이드 아리아는 아니, 와이드 에리어니까. 그리고 얘는 로컬이고 얘보단 클 거고, 하지만 얘보단 작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높은 데이터 전송률.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는 저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맨에 대해서 보통 맨을 쓰긴 쓰지만 이거에 대해 특별히 설명할 본 기술이라든가 그런 게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맨이구나 정도. 와는 이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니까 넓은 지역, 거리상 제약이 없음. 하지만 속도가 느림, 에러도 많음.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방식 두 가지 중 하나가 이제 회선 방식인데, 회선 방식은 전용 회선 방식, 교환 회선 방식. 전용 회선 방식은 통신자끼리만 선로로 연결해서 데이터 교환. 안정성이 우수하나 비용이 높다. 당연하겠죠. 왜냐, 사용자끼리 연결하는 모든 망 이거에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새로 개설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교환에서는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없어진 직업 중 하나, 그 전화기 교환원 보셨죠? 그 이렇게 낀 거에다가 막 이렇게 막 노드들 엄청 많고, 막 이거 뚝 뽑아다가 여기다가 뚝 꼽으면은 이 사람이랑 전화 연결되는 거.
아무튼 공중망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방식 저렴하겠죠. 하지만 느리다. 왜냐면은 공중망 모두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인트라넷 써보셨나요? 인터넷이 뭐냐면은 이제 내부 인터넷망. 아 발음 집에 물도 없어가지고 제가 가난해요. 이게 뭐냐면은 내부 인터넷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사실 그냥 인터넷에서 대충 한뭐 10기가 되는 파일을 다운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대충 몇 분 걸릴까요? 한 1시간 걸리려나? 1시간 좀 너무 선 넘었나? 이게 약간 해외 사이트냐 국내 사이트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막또 메가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 프리미엄 쓰냐 아니냐에 따라 갈릴 수 있는데 그냥 1시간이라고 할게요 기준을. 근데 여러분 인트라넷 그러니까 막 여러분 회사를 다녀. 근데 회사에서 10기가짜리를 회사 내부망에서 받아야 돼. 그러면은 회사에서 받는 10기가는 진짜 한 10분? 그러니까 엄청 빨라요 진짜. 그 드라마틱하게 빨라지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내부망이 진짜 빠르구나. 외부망은 좀 느린 데 비해. 물론 얘는 1대1이니까 더 빠르면 빨라지 느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좀 느리다. 근데 왜 상대적으로 느리냐? 해봤자 빠른 건 똑같다 우리랑 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게임할 때 4ms 지연이랑 5ms 지연이랑 차이를 못 느끼는 것처럼 하지만 거의 25%의 성능 저하가 있음.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환해서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선 교환, 패킷 교환, 셀 릴레이 등이 있다. 이제 교환해선 방식은 회선 교환, 패킷 교환. 회선 교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 전용선을 연결한 방식. 모든 데이터는 같은 경로로 고정된 대역폭, 전전된 데이터 전송률 이런 게 있고요. 패킷 교환 방식은 네, 이거 생각났다. 이거 설명하면서 알려했던 거거든요. 아까 그 패킷이라는 게 보시면은 정보 블록을 이용할 전송하는 방식. 아까도 여기에 있는 하나가 정보 블록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렇죠. 뭐 예시로 든 거 없나?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수도 없고. 어쨌든 정보 블록 이거 하나가 정보 블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돼 있으면 이거 선택한 거잖아요. 이걸 보고 이걸 보시면은 이게 이 하나의 패킷에 들어있는 정보들이에요. 뭐 프레임, 이더넷, 뭐 인터넷, 뭐 SMB,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리프라서리 프로토콜 이러는데 밑에가 이제 패킷 내용. 보시고 패킷 교환 방식은 전속 대역폭을 동적인 방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용 효율 극대화. 호스트 무제한 수용이 가능하지만 더 많은 지연 발생 가능. 오버헤드 비트 존재. 이게 오버헤드 비트가 뭐냐면요. 이런 것들. 이런 거. 프레임 이거 말고 약간 이더넷 2, 뭐 유즈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브라우저 프로토콜 이런 이 패킷에 대한 정보를 들고 있는 부분. 이게 누구한테서 나왔고 뭐 하는데 쓰는 내용이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버헤드 비트라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커지겠죠? 아무래도 전체적인 게. 발음도 이상하고 목도 막히고. 그리고 데이터그램 방식과 가상회선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그램 방식, 가상회선 방식이 무엇이냐? 데이터그램 방식은 이제 전달되는 패킷들이 독립적으로 전송, 연결 설정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미리 할당하지 않은, 양이 적거나 신뢰성이 중요하지 않은 환경을 사용한다.
바탕화선 같은 경우에는 연결형 서비스, 단일 파이프를 통해 패킷 송수신한다. 이제 뭐라고 해야지? 얘는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메가 같은 데 올린 다음에 링크 뿌리는 느낌. 얘는 회사에서 인트란 쓰는 느낌. 왜냐면 얘네들은 단일 파이프, 즉 파이프가 있잖아요. 이렇게 A와 B의 서로 정보를 연결하는 파이프야. 여기는 물론 패킷이나 아니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비슷한 게 있었죠. 어디냐? 여선 교환 방식. 연결 경로 설정에서 물리적 전선을 연결하는 방식. 같은 경로로 전달된다.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한 경로로만 전송이 된다. 근데 이거는 뭐냐? 패킷 송수신한다. 패킷을. 근데 이제 그 데이터로그램 방식은 뭐 아까 했지만 그러니까 링크 같은 걸 뿌리는 느낌. 왜냐면은 이거는 서로 신뢰가 돼 있었잖아요.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B에 대해서 오케이, you are verified 해가지고 했을 때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거 설치도 해야겠지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좀 덜 중요한 보안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사용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인데요. 여기부터 약간 좀 마음대로 흘려들으시던가 아니면 말든가. 이것도 이제 네트워크 카드를 제가 산 기억은 없는데 이게 여러분도 산 기억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서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아신다고 했는데 아는 동생이 서버 같은 거 하는데 네트워크 카드 같은 거를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였더라? 막 회사 서버에다가 무슨 뭐 잡기 할 때 쓴다고 하는데 저도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트워크 안에서 컴퓨터끼리 통신하는 데 쓰인 하드웨어 맥 주소라는 구별당 시스템 사용한다. OSI 모델 1, 2계층.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제가 OSI를 할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하나? 네, 이 다음 시간에 OSI에 대해서 배우는데 약간 컴퓨터 하는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진짜 기본 상식. 어느 정도냐면 물론 상식이 할 건 없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약간 몰라도 되긴 되는데 모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뭐라고 해야죠? 약간 논리학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무슨 정신 분석 모델? 논리학이 맞나 이게? 뭐 아니야 좀 더 약간 심리학에서 그 프로이트의 책을 모르는 느낌? 근데 왜 OSI 7계층이 약간 그 정도의 인지도? 야 하기에는 프로이트가 너무 유명하고 암튼 엄청 유명해요. 그 약간 인터넷에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막 OSI 7계층도 모르는 게. 없네. 전에 드립을 본 것 같거든요. OSI 7계층도 모르는 게 무슨 컴퓨터를 노네? 이런 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만큼 OSI 7계층이라는 게 되게 중요도 하고 앞으로 있어서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의외로 중요한 것들이 7로 된 게 많아요. 이유는 모르겠어. 아무튼 OSI 모델 1계층, 2계층 장치를 사용한다. 케이블은 뭐 전송 매체겠죠? 신호 전송하는 그 케이블이잖아. 그러니까 허브는 이제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한 장치. 서버하면 진짜 많이 보게 될 거. 인터넷 네트워킹은 알 수 있겠지만 네트워크끼리 연결하는 거. 그리고 인터넷 네트워킹 수행 장치는 게이트웨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게이트라고 보시면 되죠. 게이트웨이는
다른 통신망과 프로토콜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 뭐 그러려고 쓴 거니까요. 애초에. 이 장비로는 이제 리피터 같은 게 있다. 리피터는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장치. 약간 트랜지스터 생각나긴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트랜지스터 어떻게 돼 있더라? 기억이 안 나. 물리랑 아직 너무 오래됐다. 아무튼 증폭시킨 장치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래서 신호를 증폭하여 전개한 장치. 브릿지는 다리라는 느낌이니까 당연히 연결해준다라는 거겠죠. 네트워크 세그먼트 연결해주고요. 리피터가 허브 기능을 하고 통신량 조절을 위해 트래픽 관리. 리피터는 OS 1, 2, 3 계층을 지원하는 장치. 가끔가다 나와요. 이거가 유일하게 약간 그 앞에 그 네트워크 형태를 제외한 다음에 그나마 많이 나오는 거. OSI 계층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기기를 고르시오 하면 그냥 리피터 고르세요. 그냥 모르겠지만 모르는데 그냥 OSI 계층을 지원하는, 물론 다음 시간 OSI 배우면서 기출문제 관리를 할 거지만 모르는 건데 OSI 계층을 가장 지원 많이 한 장치 또는 약간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 중에 하면 그냥 리피터 고르시면 90% 맞아요. 그만큼 중요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서버 쪽이 아니라. 근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브릿지 기능에 네트워크 선택 기능 제공한다. 이 뜻은 뭐다? 브릿지에는 선택 기능은 없구나 라는 거죠.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녹화를 종료할게요.